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오찬을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걸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연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오늘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경북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다고요? 네, 윤 당선인은 대선에 앞선 지난 4일 경북 영주에서 지역 유세를 마치고 울진을 찾았는데요. 열 하루 만인 오늘 당선인 신분으로 산불의 화를 입은 울진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용 헬기인 공군 2호 헬기를 타고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창걸 울진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 보고를 받았고요. 이어 피해 주민을 만나 위로하고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하니 규모를 올려 주택 복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하고도 잘 협조를 해가지고 또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가지고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 하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또 지역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며 울진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착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내일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한다고요? 네, 윤 당선인과 문 대통령은 내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합니다. 별도의 배석자 없이 격이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는 게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은혜 대변인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견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 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영업자들에게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선인 측에서 안을 짜면 문 대통령이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 문제가 오갈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는 31일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인사 준비를 포함해 오는 5월 9일까지인 문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 민정수석실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해 이 같은 긴장감이 오찬 자리에서도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 작업에도 속도가 나는 모습이죠? 네, 이르면 주말부터 가동될 인수위원회 조직이 속속 갖춰지고 있습니다. 7개 분과 가운데 거시경제정책을 다루는 경제 1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공개됐는데요.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간사를 맡아 인수위원 김소영, 신성환 교수와 경제정책 구상을 그리기로 했고 외교안보분과는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이 간사를, 김태효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차장이 위원을 맡습니다. 정무사법행정분과의 경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간사를 맡고 유상범 의원, 박순애 교수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에는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선임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동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설명인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 시대가 개막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부터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상황 어떻습니까?
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오늘 강원도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어제 현충원 참배와 첫 회의로 비대위 첫 발을 뗀 데 이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 체제를 향한 당 내부 비판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중재론도 나옵니다. 지난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출마를 내려놓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책임 논란은 이 정도에서 그만두었으면 한다며 당을 어떻게 정비하고 무엇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을 때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비대위원인 권지웅 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비판은 타당하다면서도 윤 위원장의 당내 장악력에 거는 기대도 있으리라고 분석했습니다. 비대위 핵심 과제로 지방선거 공천을 꼽으며 국민의 평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 공천은 막고 청년과 여성, 새로운 의제를 가진 인물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비대위원인 조홍천 의원은 대장동 특검 대상의 이재명 전 후보와 윤 당선인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검찰 독립성이고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려는 것 아니냐며 견제의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